이번 시간에는 중력의 모든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볼 거고요. 네, 이번 파트는 특히 제가 설명해주는 내용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 풀 때 이제 적용만 좀 할 수 있으면은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중력을 봐봅시다. 일단 이 중력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말은 질량이 있는 이라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질량이 있기만 하면은 여러 물체 사이에 항상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보면 뭐 지구랑 개미가 있어요. 지구도 개미를 당기고 있고 그리고 이 조그만한 개미조차도 지구를 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람과 또 핸드폰도 서로 지금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물체가 있으면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당긴다. 그리고 중력은 항상 작용된다 라는 거를 항상 잊으면 안 돼요. 네, 이제 중력에 대해서 공식을 한번 써볼 건데, 일단 중력은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분에 질량을 가진 물체 하나, 두 개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중력 상수만 곱해주면은 중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보고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이 물체 사이의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중력이 커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알아줘야 하고요. 옆에 그림을 보면은 이 A라는 공이랑 B라는 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공은 B라는 공을 당기고 있고, 그리고 A가 B를 당기면은 무조건 B도 A를 당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옆으로 와서 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요. 이게 보이듯이 모든 작용에 대해서 어떠한 작용이 있으면, 힘을 가해지는 게 있으면은 항상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떤 다른 사람이 주먹으로 이제 세게 쳤어요. 그래서 이 주먹으로 명치를 세게 때렸는데, 그러면은 이 주먹이 어떤 사람의 명치를 때린 거죠. 근데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이 어떤 사람도 명치로 이 사람의 주먹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가해지는 힘이 있으면은 그것의 반작용으로 또 가해지는 힘이 있다 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B가 A를 당기는 중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와 반대로 같은 힘으로 A가 B를 당기는 중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력의 특징이 뭐가 있냐? 보면은 물체가 서로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중력은 서로 뭐 접촉이 돼 있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항상 질량만 있으면은 중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특징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중력은 항상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끌어당기는데요. 그래서 지구의 무게 중심은 어디냐? 지구의 중심이죠. 그래서 지구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 바로 질량과 무게를 구분하는 거예요. 질량은 우리가 과학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이 m이라는 단위를 많이 쓰고, 이 무게는 달라요. 무게는 무, m, 개, g 해서 m 곱하기 g예요. 그래서 이 mg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무게는 우리가 지구에 있기 때문에 측정하는 값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구에 있는 사람의 몸무게가 60kg면은 달에 가면은 10kg가 되죠. 뭐 6분의 1배가 돼요. 그래서 이 무게는 중력 가속도를 고려를 한 값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네,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은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우리가 보통 물리랑 화학 그리고 뭐 과학에서 배우게 되는 많은 내용에서는 공기 저항 아니면 마찰력 같은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특정해서 마찰력과 공기 저항을 언급을 하면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기 저항이 무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이 무시되어 있고 물체가 딱 중력만 받아가지고 낙하를 하는 운동이래요.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힘을 받는 거죠. 그런데 힘은 가속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유낙하 할 때 생기는 가속도는 바로 중력 가속도 g죠. 숫자로 나타내면 9.8m/s 제곱.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물체가 하게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간단하게 일정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는 거는 또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석법까지 알아두시고, 이제 한번 가속도에 대해서 봐볼게요. 가속도는 이제 물체의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한 개념이. 그런데 우리는 이 단위 시간당이라는 말을 그냥 1초당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물체의 1초당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문제 품에 있어서 굉장히
쉬워지는 문제들이 많아질 거예요. 말로만 해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속도를 옆에 예시를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중력 가속도는 몇이었죠? 바로 G였고 이 값은 9.8m/s 제곱이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초에 9.8m/s만큼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봐보면은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0초일 때는 속도가 0이겠죠. 정지해 있으니까. 그리고 1초일 때는 1초에 속도가 9.8 드니까 9.8이 나와요. 2초일 때 9.8이 더 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9.8, 3초일 때는 9.8이 또 늘어서 3 곱하기 9.8 이런 식으로 쭉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속도는 힘이 있어야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힘과 관련된 공식, 바로 F는 ma, 아주 유명한 공식이죠. 이 공식을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힘을 줘야지 물체에 가속도가 생긴다.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F, 힘을 줘야지 물체, m, 질량을 가진 물체에 가속도가 생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가속도가 0이 아니어야지만 힘도 0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가속도가 0이면은 힘은 무조건 0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왼쪽 그림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지금 떨어지는 공이 있죠. 이 떨어지는 공은 아래쪽으로 가속도를 받고 있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힘도 아래쪽으로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가속도가 9.8이기 때문에 그 9.8을 만들기 위한 힘이 아래로 있다. 그게 바로 중력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무게가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공기 중에서 이 쇠구슬과 또 깃털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기 저항이 없고 아무런 마찰이 없는 그런 진공 상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깃털의 질량을 1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쇠구슬의 질량을 10이라고 두고 한번 간단한 공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F는 ma라는 식을 쓸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공에서 쇠구슬과 깃털이 어느 정도 속도로 떨어지냐를 알고 싶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속도가 생기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조금만 변형해서 A는 m분의 F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깃털과 쇠구슬의 가속도를 구해볼 건데요. 일단 깃털의 가속도 먼저 구해볼게요. m, 깃털의 질량은 1이었어요. 그리고 F를 써야 되는데 이 F가 뭐냐? F는 지금 진공 상태에서 저 쇠구슬과 깃털이 받는 힘은 mg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래서 mg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깃털의 m은 또 1이었고 중력 가속도는 g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g가 나오게 됩니다. 그 쇠구슬도 똑같이 해볼게요. 쇠구슬은 질량이 10이고 또 mg죠. m이 10이고 중력 가속도가 나오게 되면은 또 소거가 돼서 g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깃털과 쇠구슬은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1초당 속도 변화량이 같고 결국에는 같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들은 1초에 중력 가속도 g만큼 속도가 증가하고 속도가 증가하는 양이 같으므로 떨어지는 속도도 같다는 거죠.